여러분에게 외국은 어떤 곳인가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외국이 더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듣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씨. 이번 일주일도 잘 보내셨나요? 벌써 4월이라니 3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개강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3월은 뭔가 정신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4월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더 즐기며 보내봐야겠어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시험 기간에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게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제대로 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나라별로 다른 법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네, 오늘 1부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법들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나라별로 다양한 문화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떤 법들과 어떤 문화들을 들려주실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 1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다뤄본다고요. 네, 오늘은 각 나라의 도로교통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른 나라들은 이런 법들을 집행하고 있구나 정도로요. 네, 좋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도로교통에 관련된 각 나라의 법에 대해 살펴보는 오늘의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에 대한 각 나라의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음주 측정기를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는 교통법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주 단속 시 운전자가 직접 음주 측정기를 꺼내서 숨을 불어 측정하고 그것을 경찰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경찰들이 소지하고 있는 음주 측정기를 운전자들이 지나가면서 부는 형식인데 진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이 법을 그냥 들으면 오, 신기하네,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17유로의 벌금까지 내는 실제 집행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모든 운전자는 20유로 정도의 음주 측정기나 약 2유로 정도 하는 일회용 음주 측정기를 구매했으며 각 여행사가 해외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해외여행으로 프랑스를 온 외국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법일 것 같네요. 여행사 측에서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일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물을 튀겨 피해를 주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게 하는 교통법규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저도 비 오는 날 차 때문에 물벼락을 몇 번이나 맞았어서 그 법을 보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역시 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같은 규정이 존재해서 만약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준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세탁비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거의 이름만 존재하는 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벌금도 실제로 많이 내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도 꼭 단속했으면 좋겠네요. 비 오는 날에 차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네, 저도 비 오는 날 물벼락을 몇 번이나 맞고 그 이후로 차를 열심히 피해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도 단속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차와 관련된 교통법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차가 더러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규를 직관적으로 보면 미관상의 이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법규의 이유는 다른 곳에 존재합니다. 이 법규는 차량의 번호판을 이물질이 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눈이 많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이는 일이 빈번하고 앞 유리에 눈을 치우지 않고 달리는 차량이 많아 안전상 러시아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서현 씨가 법을 딱 이야기해 주셨을 때 미관상의 이유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세차에 관련된 교통법규 다음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선 일요일에 세차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규 역시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휴일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휴일까지 보장해주다니 황당하면서도 좋은데요? 화은 씨, 고속도로를 달릴 때 많이 보던 문구 중에 혹시 기억나는 문구가 없나요? 기억나는 문구요. 야생동물 출몰 지역입니다. 아니면 졸음운전? 그 문구들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본 문구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입니다. 어떤 법일지 예상조차 안 가네요. 먼저 이탈리아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제도를 함께 탄 반려동물에게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도 불법이 될 정도로 동물을 사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안전띠 미착용은 단속 대상이 될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반려동물 안전띠 착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가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서 이게 괜찮을까 늘 생각했었는데 정말 좋네요. 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토니아의 법입니다. 음,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존재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법은 에스토니아와 히우마 섬을 연결하는 25km의 빙판도로 위에서만 해당하는 교통법규입니다. 그곳에서는 비상시 탈출을 위해서 안전띠 착용이 금지고 일몰 후 주행도 금지라고 합니다. 또한 저속 주행이 오히려 얼음을 깨지게 할 위험이 있어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천연 빙판 도로이기에 있을 수 있는 법들인 것 같네요.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은 세상을 듣는 시간과 저녁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 쉬어가는 타임으로 외국의 황당한 법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법이죠, 서연 씨? 오늘은 스페인에 있는 도로교통법 중에 황당한 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안경을 끼는 운전자들은 끼고 있는 안경 외에도 여분의 안경을 차에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살짝 의아하긴 하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라면 좋은 법인 것 같긴 합니다. 오, 렌즈를 끼는 저로서는 렌즈도 하나 더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법이네요. 네,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나라별 문화를 다룬다고요, 서연 씨? 네, 오늘 2부에서는 특별히 웨딩 문화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라별로 결혼식 문화들이 정말 다 다른데요. 지금이 정말 사랑이 또 잘 어울리는 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혼식, 웨딩 문화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결혼식 듣기만 해도 설레는 것 같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구식 결혼식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전통적인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라 하면 패백이 있습니다. 패백은 결혼식을 마무리한 뒤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신랑 신부가 전통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풍습입니다. 이때 절을 한 후 한복 치마에 대추와 밤을 던지며 덕담을 건네줍니다. 오, 패백 알죠? 드라마에서 대추와 밤 던지는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대추와 밤은 다산과 부귀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던져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패백을 생략하는 결혼식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 결혼 풍습이라서 괜히 정이 더 가는 풍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신랑 신부에게 쌀이나 곡식을 던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패백과 비슷하게 다산과 부귀, 축복을 기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하니 관심도 가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네, 다음으로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축의금을 좋아하는 짝수나 행운의 숫자에 맞춰서 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결혼 언제 해? 라는 의미로 국수 언제 먹어? 라는 표현을 한다면 중국에서는 사탕을 언제 먹어? 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그게 신랑과 신부의 앞날이 달콤하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면 국수를 먹듯이 중국은 사탕을 나눠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사탕을 나눠주며 신랑과 신부의 앞날이 달콤하기를 바란다. 정말 달콤하네요. 네, 다음은 인도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95%가 중매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매로 맺어진 커플은 사주팔자와 비슷한 점성술을 봐서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무려 3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날은 신부나 신랑 집에서 가족과 친척, 친한 친구만 초대하여 진행하고, 둘째 날은 가족을 비롯해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함께 즐기는 결혼 전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예식으로 본 예식 후 축하형과 식사를 합니다. 인도 전통 북드홀 소리와 함께 흰말을 타고 인도 전통 의상 설바니를 입은 신랑이 입장하면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듣기만 해도 기가 빨리네요. 3일 동안 정말 즐겁겠지만 다 끝나면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실용적인 결혼 문화가 발달했다고 이야기되는데요. 우선 신랑이 어머니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입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이나 초대 손님들이 입장하고 마지막으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우리나라처럼 아버지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입장합니다. 하객들의 입장 순서도 있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신부만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신랑도 어머니와 함께 입장하는군요. 네, 그 외에도 특별한 점이 또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결혼식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결혼식 당일에 신랑과 신부에게 말을 아예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축의금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과 신부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맡겨놓은 상점으로 가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주고 싶은 선물을 고른다고 합니다. 아까 실용적인 결혼 문화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네요. 충격적이고 신선한 문화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방법이지만 나름 좋은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결혼식보다 피로연이 더 즐거운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은 결혼식의 전날부터 파티를 열어서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직접 오래된 접시 몇 개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접시를 예비부부 집 앞에 던져 깨뜨린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그것이 부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풍습 때문입니다. 접시 깨는 문화는 특이한 만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유는 잘 몰랐었는데 독일인들은 그 행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군요. 네, 또 그 파티 속에서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이 가져온 선물을 공개하면서 멋진 선물과 참석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다음 날에는 결혼 등록소에 가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식이 끝난 이후에는 피로연을 진행하는데 함께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게임을 즐깁니다. 정말 결혼식 자체보다는 결혼식 전후에 준비된 파티가 훨씬 더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결혼식에서는 중매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혼 중매인을 보통 나코도라고 하는데 이 나코도는 결혼식에 입회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증인으로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신랑과 신부를 대신해 식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직장 상사가 맡는 경우가 많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배나 친구가 맡기도 합니다. 이 중매인은 중매 결혼이건 연애 결혼이건 무조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중매인의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결혼 대상이 정해지면 결혼 비용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남자 쪽에서만 보내기도 하고 양쪽이 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 또한 중매인인 나코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정말 중매인의 역할이 크네요. 네, 오늘은 각 나라의 도로교통법과 결혼식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서연 씨? 저는 각 나라의 결혼식 문화를 알아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결혼식만큼 축복이 가득한 날이 없죠. 화은 씨는 오늘 어땠나요? 저는 결혼식 문화 얘기를 들으면서 제 결혼식을 살짝 상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정말 유익하면서도 즐겁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식이 한 움큼 더 성장한 느낌이랄까? 그랬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1부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무겁게 우리나라와 법들을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조금 더 가볍게 상식과 정말 유익한 느낌으로 가길 원했는데 화한 씨가 딱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상을 듣는 시간. 하고 여러분께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김예진, 김현주, 그리고 특별히 이번 방송 모니터해주신 이희성 명예국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화은,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